따스한 눈빛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조용히 들으며 잠시 쉬어가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합니다. 하지만 때로 왕의 일기인 승정원 일기조차 기록하지 기록하지 않은 일들이 궁궐 담장 아래 묻혀 있곤 합니다. 때는 정조 즉위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 끊임없는 암살 위협 속에서 왕위에 오른 청년 임금산.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궐 안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그가 향한 곳은 사람이 아닌 책들이 가득한 곳, 바로 규장각의 깊은 내실이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정조는 선대 왕인 영조가 절대 열지 말라 명했던 부리뿌리의 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궤짝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빛을 내뿜는 물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나무도 쇠도 아닌 투명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함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달빛이 수정을 투과해 방 안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정조의 눈이 커집니다. 이것은 조선의 물건이 아니다. 이 서늘한 안료와 정교한 이음새. 대체 누가 이런 것을 궁 안에 숨겨두었단 말인가? 수정함 속에는 한 여인의 형상을 한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밤의 어둠을 녹여 만든 듯한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서역의 귀한 광석을 갈아 물들인 듯 찬란한 분홍색 비단옷.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조를 빤히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정조가 인형을 꺼내려 함을 만지는 순간 손끝에 기이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수정함 바닥에는 미세하게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인형이 입고 있는 분홍 비단 옷의 자수와함. 바닥의 흠집이 특정 각도에서 만나자 하나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인이 머무는 경희궁의 평면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 붉은 점들은 무엇이지? 설마 암살자의 경로인가? 정조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인형은 누군가에게는 장난감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궁궐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치명적인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인형의 옷깃 뒤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뜯겨나가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정조는 은밀히 도화서에 전가를 보냅니다. 가장 정교한 눈을 가진 자를 보내라. 임금의 부름에 나타난 이는 뜻밖에도 젊은 계집아이 도화서 생도 성덕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화려함에 주눅 들지 않는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죠. 도화서 생도 성덕임 전하의 명을 받들어 대령하였사옵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그림뿐 아니라 기하학과 서역의 문물에도 밝다고 들었다. 이 인형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덕임은 수정함 속의 분홍 인형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인형의 아름다움에 취할 때 그녀의 손가락은 인형의 옷감에 난 미세한 구멍들을 짚어냈습니다. 전하, 이것은 옷이 아니라 체이옵니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겨 암호를 만드는 도구이지요. 하지만 한 조각이 부족합니다. 인형이 들고 있어야 할 분홍 비단 부채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 서고 문 밖의 그림자가 움찔거립니다. 노론의 수장 심한지의 신복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상이 분홍 인형의 함을 열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그 아이가 부채의 행방을 알아내기 전에 두 사람 모두 입을 막아야 한다. 첩자의 손에서 소리 없이 단검이 뽑힙니다. 창호지 너머로 살기가 스며드는 줄도 모른 채 덕임은 인형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하, 이 인형의 옷을 물들인 안료는 조선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북경의 유리창 거리를 지나온 서역의 상인들만이 가진 것이지요. 사라진 부채는 분명 지금 궁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강한 바람이 서고의 문을 거칠게 몰아치며 촛불이 일제히 꺼집니다. 어둠 속에서 정조는 덕임의 팔을 잡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굴러가는 차가운 수정 조각의 소리.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덕임은 품속에서 도화서에서 쓰던 발화장 성냥의 전신을 꺼내 불을 붙입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작은 불꽃. 그 불꽃이 비춘 것은 복면을 쓴 자의 칼날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정조를 가로막고 선 분홍 인형의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정함 속에서 꼼짝도 않던 인형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인 것일까요? 그리고 인형의 가슴에 박힌 검은 화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라진 분홍 비단 부채를 찾기 위한 정조와 덕임의 위험한 동행. 이제 조선의 밤은 더 깊고 잔혹해집니다. 불꽃이 일었습니다. 덕임이 켠 작은 불꽃이 서고의 어둠을 찢어냈을 때 정조와 덕임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정함 속에 꼿꼿이 서 있던 분홍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여인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인형의 가슴팍에는 누군가 쏜 검은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화살 끝에선 검은 독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만약 인형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 화살은 정확히 정조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인형을 살폈습니다. 덕임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인형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인형의 분홍 비단 옷이 화살의 충격으로 찢겨나간 사이로 기괴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이것은 살아있는 귀물이 아니옵니다. 구리와 철로 만들어진 작은 톱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역의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 인형, 즉 오토마타였습니다. 수정함의 문이 열리고 특정 각도의 빛이 들어오면 태엽이 풀리도록 설계된 고도의 기계 장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정조의 눈은 인형의 장치보다 그 가슴에 박힌 화살에 머물렀습니다. 화살촉에 새겨진 문양. 이것은 내금위의 화살이다. 과인을 지켜야 할 자들이 과인의 목을 노리고 있구나. 습격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조는 이 기괴한 인형이 단순한 암살 방지용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덕임은 인형의 손모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듯한 손가락의 각도. 전하, 아까 말씀드린 분홍 비단 부채가 이 기계의 핵심인 듯 하옵니다. 이 인형은 부채를 펼쳤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암호판입니다. 부채의 살마다 새겨진 구멍을 통해 빛이 통과해야만 비단옷에 숨겨진 진짜 지도가 벽면에 나타날 것이옵니다. 그 부채를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영조 대왕께서 함을 봉인하신 이후로 이 방에 들어온 자는 없었다. 덕임은 서고 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향료인 침향의 냄새였습니다. 전하, 침향은 궁궐에서도 오직 한 곳, 대비전에서만 즐겨 쓰시는 향이옵니다. 정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할머니이자 정적인 정순왕후. 그녀가 이 인형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같은 시각, 대비전의 깊은 방. 정순왕후는 등불 아래에서 화사한 분홍색 비단 부채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부채에는 아무런 그림도 없었지만 그것을 촛불에 가까이 가져가자 미세한 구멍들이 별자리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상이 결국 함을 열었구나. 어리석게도. 그 인형은 왕권을 지키는 보물이 아니라
이씨 왕조의 치부를 드러내는 저주인 것을. 정순왕후는 옆에 서 있던 노론의 수장 심한지에게 부채를 건넸습니다. 이 부채를 들고 인형 앞에 서는 자가 궁궐의 모든 비밀 통로와 군사 배치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주상이 인형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전에 인형 본체를 가져오너라. 다시 규장각 서고 정조와 덕임은 인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금이영 군사들이 아닙니다. 정순왕후의 사가에서 보낸 자객들이었죠. 덕임아, 너는 이 인형을 안고 지하 통로로 피하거라. 과인이 저들을 막겠다. 아니옵니다, 전하. 인형은 제가 유인책으로 쓰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서 편전으로 가셔서 어사대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덕임은 빠른 손놀림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인형에게 씌웠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등에 업은 채 창문을 넘어 정원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분홍 비단 자락이 밤 공기에 휘날립니다. 자객들은 덕임이 업은 인형을 보고 일제히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덕임은 궁궐의 지리의 밝은 점을 이용해 도와서 근처의 좁은 수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덕임의 뺨을 스칩니다. 등 뒤에 엎인 인형의 태엽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다시금 기이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형이 덕임의 귓가에 낮은 기계음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떤 리듬을 가진 신호였습니다. 서, 쪽, 연, 못, 아래. 덕임은 경악했습니다. 인형은 단순히 움직이는 장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서역의 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왜 자신의 목소리를 이 분홍 인형에 남긴 것일까요? 그리고 덕임이 듣게 된 연못 아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순왕후의 추격대가 덕임의 턱 밑까지 다다랐을 때 연못 속에서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덕임의 발등 위로 차가운 연못물이 차올랐습니다. 등 뒤에 엎인 분홍 인형이 내뱉은 기괴한 목소리, 서쪽 연못 아래. 그 목소리는 분명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것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의 횃불이 수면 위를 붉게 물들이며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덕임은 인형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연못 바닥의 해태상을 발견합니다. 덕임은 인형과 함께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해태상의 입속에 인형의 손을 끼워 넣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육중한 돌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물길을 갈랐습니다. 통로 끝에 도달해 숨을 몰아쉬는 덕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궁궐 지하에 숨겨진 비밀 서고였습니다. 그곳은 정순왕후도 노론 세력도 알지 못했던 사도세자의 밀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분홍색 복숭아꽃 그림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조가 그토록 찾던 분홍 비단 부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자객들을 따돌린 정조가 숨겨진 입구를 찾아 내려옵니다. 젖은 몸으로 떨고 있는 덕임과 마주친 정조의 눈에 안도와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덕임아, 무사했구나. 과인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정조는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덕임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에 놓인 부채를 집어 인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덕임이 촛불을 인형 뒤에 놓자 부채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한 빛이 벽면의 복숭아꽃 그림 위로 투사되었습니다. 그림 위로 새로운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아들 산에게 남긴 눈물로 쓴 친필 유언이었습니다. 산아, 분홍색은 죽음의 색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생명의 색이다. 이 인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인형의 심장 속에 내가 숨겨둔 마지막 비기를 찾아라. 정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버지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서역의 기술을 빌려 이 정교한 수호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죠. 감동도 잠시 지하 서고의 천장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정순왕후가 보낸 군사들이 마침내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알아낸 것입니다. 통로 위로 수십 개의 칼날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덕임아, 아버님은 이 인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하셨다. 이제 내가 이 인형의 마지막 태엽을 감아다오. 너의 그 정교한 손길이 필요하다. 덕임은 인형의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고 그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인형의 심장부, 그곳에 숨겨진 금속 레버를 당기는 순간 인형의 전신에서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이 열리며 강력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분홍색 가루였습니다. 지하실은 순식간에 분홍색 안개로 가득 찼고 내려오던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정조와 덕임은 인형이 안내하는 또 다른 출구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 끝에는 단검을 든 정순왕후의 최측근 자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 정조를 대신해 몸을 날린 것은 덕임이었을까요? 아니면 기계 인형이었을까요?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밤. 도하의 암호가 풀리는 순간 궁궐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지하 서고를 가득 채운 분홍색 연기. 그것은 사도세자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방어막이자 적들의 눈을 멀게 하는 환상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비명과 칼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입니다. 정조는 덕임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달렸지만 안개를 뚫고 나타난 차가운 칼날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순왕후의 최정예 자객, 그림자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자객의 검이 정조의 목을 겨누는 찰나, 정조의 뒤에 엎여있던 분홍인형이 기괴한 금소금을 내며 뒤틀렸습니다. 인형의 관절이 꺾이며 자객의 검을 팔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인형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 움직임은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충직한 무사와 같았습니다. 자객이 당황해 검을 빼려 하는 사이 덕임은 인형의 허리춤에 숨겨진 마지막 태엽을 힘껏 돌렸습니다. 제발, 전하를 지켜다오. 끼익 하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와 함께 인형의 몸속에서 작은 화살촉 수십 개가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인형 역시 온몸에 톱니바퀴가 튀어나오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찬란했던 분홍 비단 옷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정교했던 서역의 기술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정조와 덕임은 지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온 정조는 피 묻은 골룡포를 휘날리며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정순왕후와 노론 대신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주상, 쥐새끼처럼 지하를 헤매다 이제야 나오셨소? 그 괴이한 인형과 함께 사라진 줄 알았건만. 정조는 말없이 품속에서 인형의 심장부에서 꺼낸 금속 원판과 덕임이 기록한 암호문을 내던졌습니다. 대비, 이것은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과인마저 시해하려 한 그대들의 죄상이 기록된 장부요. 인형의 옥기 속에 숨겨진 것은 지도가 아니라 그대들이 지난 세월 저지른 피의 기록이었소. 편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인형의 비단 옷 속에 숨겨진 미세한 무늬들은 사실 노론 세력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주고받았던 은밀한 자금줄과 영모의 명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 모든 진실을 인형 속에 봉인하여 아들에게 남겼던 것이죠. 증거 앞에 노론 대신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렸습니다. 정순왕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가 쥐고 있던 분홍 비단 부채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과인은 오늘 아버님이 남기신 이 분홍색을 피의 색이 아닌 새로운 조선을 여는 도화복숭아꽃의 색으로 삼을 것이오. 자, 저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횃불을 든 금이형 군사들이 들이닥치며 궁궐의 긴 밤은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정조와 덕임은 규장각 뒷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분홍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임은 조심스레 찢어진 비단 조각을 모아 인형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전하, 이 인형은 이제 쉬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전하께 전했으니 제 소임을 다한 것이겠지요. 정조는 덕임의 곁에 서서 부서진 인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덕임아, 사람들은 이 인형을 서역의 괴물이라 불렀으나 나에게는 너와 나를 이어준 인연의 끈이었다. 인형의 옷은 찢어졌으나 내가 기록한 그 문장들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살아. 이 나라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이다. 정조는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립니다. 부서진 인형의 잔해를 녹여 작은 가락지를 만들게 하고 그 위에 분홍색 보석을 박아 덕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왕의 징표가 아니다. 너와 나 단둘만이 아는 도화의 암호다. 훗날 우리가 어떤 풍파를 겪더라도 이 분홍빛을 보며 어젯밤의 진심을 기억하자꾸나. 세월이 흘러 정조는 조선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덕임은 그의 가장 소중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책에는 그저 왕과 후궁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었지만 야담은 말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규장각 서고 어딘가에서 은은한 태엽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봄이 오면 경복궁 후원에는 유난히도 화사한 분홍색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마치 상자 속에 갇혀있던 각시가 마침내 자유를 찾아 세상 밖으로 나온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분홍색의 의미를 묻는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비밀을 지키는 용기이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스스로를 던진 숭고한 희생의 빛깔이었다는 것을요. 도화의 암호, 분홍 인형의 비밀, 그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